너때말 선생님께서 너 때는 말이야 책을 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 중심, 사용자 중심.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소담님은 이제까지 스마트폰이 네.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성이라든지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줬는데 앞으로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을까? 혹시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스마트폰 말고 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또 이제 자동차? 그렇지, 자동차. 요즘 워낙에 TV에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얘기 많이 하죠. 네네. 혹시 우리 소담님도 주식을 하시나요?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부는 아주 확실하게 좀 덜 하고 있긴 한데 좀 많이 종목을 알아보고 네, 그럼 혹시 자동차 중에 작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회사? 기아요. 현대기아.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습니다. 네. 친환경 차거든요. 네네. 또 다른 거로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가장 유명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이 이제 자동차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가 굉장히 거대 산업이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고 이 자동차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도 덜 쓸 것이고 휘발유, 경유 덜 쓸 것이고 그러면은 전기나 수소로 바뀌어질 것이고 운전하시는 분도 이제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를 할까? 혹시 여행 갈 때 호텔 말고 어디에다 해본 적 있어요? 예약은? 아니요, 뭐. 에어비앤비. 네네네. 이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뭐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2주 동안 안 쓸 거야. 어디를 갈 거야. 그럼 이거를 그냥 열어놓고 와서 여기 머물 사람 머물러.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동차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자동차를 살까요? 사는 것보다 좀 공유하는 그렇죠. 시대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근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용자는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이대로 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네네.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하나요? 오케이, 자율주행차 좋은 것 같아. 편해.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안 날까요? 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네트워크로 연결됐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해킹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할 때도 컴퓨터가 갑자기 뭐 속된 말로 뻑 간다 그러는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럼 사고가 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게 책임 문제. 또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으면은 이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산 사람이 책임인가요? 만든 사람이 책임인가요? 또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짜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자율주행 자동차 올 거야. 공유시대 올 거야. 저는 이게 사람 중심, 사용자 중심 관점이 아닌 기업 중심, 산업 중심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기술 발전 또는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람과 사용자를 이야기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기술 개발해야 되고요. 산업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트럭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자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 그 산업 안에 있는 사용자들, 구성원들 한 번 더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너 때는 말이야라는 책 제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인데 요즘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너 때는 말이야로 책 제목을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꼰대라고 표현을 하죠. 아, 네네네. 꼰대를 싫어합니다. 아, 싫어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됐고, 게다가 네네. 또 학교에 있으니까 교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 세대에서 경험했던 것이요, 우리 MZ세대한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았던, 저도 이제 나이가 51살, 52살이라서 여러분들 같은 자녀가 있는데, 제가 살았던 그 시대하고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사고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정의로움, 공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지금 ESG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Environment 환경, S Social, G governance,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더 중점을 두고 하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면 environment에서는 RE100 해가지고 renewable energy 100%를 추구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나 MZ세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거 친환경이야? 텀블러? 이거 에코백?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저희 세대들이 생각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도 물론 소중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야,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가령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고, 그 과거의 경험이 모두 다 부정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공부해서 이제까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초연결의 시대, 초인공지능의 시대, 저는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그런 얘기 썼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컴퓨팅 시스템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등등등등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혁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에 찾아서 저는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시대의 새로운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때는 말이야, 즐겁고 재미난 거 찾으신 후에, 아까 전에 강조했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컴퓨팅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돈도 좀 벌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 제목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몰랐어요. 네, 오늘 너 때는 말이지, 이제 너 때는 말이야 선생님과 함께해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너 때는 말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